안녕하세요, 택티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유럽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데제르비 감독의 전술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즈비를 상대로 했던 경기는 특히 상대적으로 더 주도적인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그가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어떤 패턴을 가져가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스타팅 라인업은 4-2-3-1로 데제르비 감독은 실질적인 게임 안에서는 변칙 포메이션을 가져갑니다. 기록만 봐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시면 3-2-4-1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즉 에스피투냐는 후방으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 작업을 3백이 돼서 도우고 크로스는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마치와 함께 우측 공격 작업에 기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격 진행 방향을 보더라도 좌측, 중앙, 우측 가리지 않고 골고루 진행된 것을 밀어봐 다양한 방향의 공격 루트를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 경기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에 장면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빌드업 구조를 보면 먼저 3-1-4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카이세도는 항상 4선과 2선 사이에 위치하면서 볼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수비 라인을 커버합니다. 운다브, 메갈리스터가 그 위에 자리 잡으면서 좌우로 뻗어나가는 패스기를 담당하죠. 더 올라갔을 때는 3-2-4-1의 구조로 특히 에스피투냔이 전진해서 빌드업에 기여하며 순간적으로 중앙 부분에 에스피투냔, 카이세도, 메갈리스터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을 만들고 이들이 압박 속에서 패스로 풀어나온다면 빠르게 공격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에스피투냔은 45분 코릴과 교체되었는데 히트맵을 봐도 확실히 브라이튼이 넓은 3백 시스템을 운영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또한 우측 작업에 있어서는 마치와 그로스의 스위칭 플레이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두 선수 다 윙어와 윙백, 풀백 역할을 소화할 수 있기에 역동적으로 우측 공격 작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로스의 히트맵을 보면 두 선수 다 높은 지역에서 공격 작업에 가담한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로스는 특히 센터서클 소포 위에 하프스페이스 지점에서 패스 거점의 역할을 맡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상대가 5-4-1의 수비 대형을 택했을 때 그로스가 안쪽으로 들어와 3-1-3의 빌더 구조를 만들며 좌측, 중앙, 우측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패스까지의 거점을 만들어냅니다. 후반전에 코릴이 교체되어 들어왔을 때도 이러한 형태는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의 히트맵을 보면 메갈리스터는 확실히 좌측 위주의 공격 작업에 많이 가담, 카이세도는 중앙에서 볼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비롯이 박스 타격까지 했음을 알 수 있죠. 카이세도, 메갈리스터 모두 질적으로 우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메갈리스터, 카이세도, 온답으로 상대팀의 4명의 선수의 압박을 순차적으로 벗겨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널 서드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이세도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 3-1-6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중앙 지역, 좌측 하프, 우측 하프 지역에 선수들을 모두 위치시킴으로써 어느 구역으로든 공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포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박스 안에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을 때 공격의 숫자를 추가하기 위해 웹스터까지 우측 지역으로 전진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퍼거슨, 운다브, 미토마 히트맵을 통해서 미토마는 특히 수비 과정에서는 많이 내려갔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운다브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같은 역할을 수행, 퍼거슨은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득점을 노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득점 패턴을 보면 크로스가 퍼거슨에게, 퍼거슨이 카이세도에게 카이세도의 중거리 슛이 튕겨나가는 것을 운다브가 얻어서 슈팅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공격을 진행하기보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수비 라인을 부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패스앤런을 활용한 수비 라인을 부수는 방법입니다. 크로스가 운다브에게, 운다브는 퍼거슨에게 패스를 주고 바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수비 라인이 좀 더 올라와 있을 때는 인터라인 갭 침투를 활용하는 운다브인데 인터라인 갭은 3선, 4선 이렇게 라인과 라인 사이 간격이 아닌 라인 안에 있는 선수들의 사이의 간격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면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상대가 커버를 위해 라인을 내리게 되면 브라이튼은 넓어진 앞 공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올라온 수비의 패킹 패스입니다. 코릴이 한 번의 패킹 패스로 운다브에게 연결함으로써 3명의 수비를 한 번에 벗겨내고 존 14까지 연결할 수 있었고 오프사이드긴 했지만 다음처럼 순차적으로 라인을 벗겨냈을 때 상대 입장에서 한 번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주려는 시도인지 좌우로 전개할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죠. 다음 득점 패턴을 보면 운다브가 메갈리스터에게, 메갈리스터가 로빙으로 퍼거슨 쪽으로 띄워주고 퍼거슨은 몸을 돌려 들어가면서 득점까지 연결합니다. 다음 득점 패턴에서는 전진해서 올라온 덩크가 메갈리스터에게, 메갈리스터는 운다브에게 연결하고 상대 수비가 저지하면서 루즈볼이 된 볼을 운다브가 뛰어들어가는 퍼거슨에게 연결하고 퍼거슨의 득점포가 다시 터집니다. 이처럼 공격 과정에서 매우 다채로운 패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압도적인 스탯에서 수비적으로도 매우 단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브라이튼이 빠른 수비 전환 과정에서 확실하게 역습을 저지했기 때문인데요. 다음처럼 공격 지역의 선수까지 빠르게 후방 라인으로 복귀해 두 구역에서 3vs2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기본적인 수비 구조는 플랫 3-4-3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순차적 압박 과정이 인상적인데 미토마가 측면으로 패스가 발생했을 때 측면으로 압박을 가하고
상대가 측면에서 전진 패스 시 좌측 스토퍼인 코릴이 튀어나가서 압박을 가합니다. 이때 반대 측면에서부터 윙백, 스토퍼, 센터백이 한 칸씩 땡겨와서 1대1 마킹으로 스토퍼의 전진으로 생긴 구역을 커버합니다. 수비 전환 과정에서 항상 올라오는 선수에 대해 1대1 이상으로 대응을 하고 나머지 수비수들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탑뷰로 봤을 때도 어느 상황에서든 상대의 공격 라인에 대한 대응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데제르비 감독이 주도적인 경기에서 어떤 빌더 구조, 공격 구조, 수비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지 분석해 봤는데요. 이를 게임에서 어떻게 구현했을지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게임에서는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져서 실축 같은 느낌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성적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인업은 다음처럼 매우 비대칭적인 포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이유는 수비적으로 무너지더라도 패턴 플레이에서 가능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먼저 전체 성향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지배형으로 설정하고, 공 소유 시에는 약간 넓은 폭, 수비 진영부터 빌드업, 공간 패스, 점진적 과정을 위해 약간 짧게, 침착 골찬스, 자유롭게 플레이하라를 켜줍니다. 전환 시에는 빠른 수비 복귀를 위해 재정비,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는 진영 유지, 골키퍼는 수비 라인에게 천천히 페이스를 조절해 배급해주게 합니다. 소유권이 없을 때는 미드블록의 압박 게이지만 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 지침을 볼 텐데요. 산체스 키퍼는 스위퍼 키퍼 지원 역할을 주면 되고, 수비 라인은 웹스터는 왓센백치, 코릴은 왓센백콩, 덩크는 밸런스를 위해 수비 커버 역할을 줍니다. 코릴에게만 패킹 패스를 위해 위험 감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로스는 안쪽으로의 가담을 위해 인버티드 윙백 지원 역할을 주고, 소유시 앞으로 전진하라를 넣어줍니다. 중앙 라인에 대해서는 카이세도에게는 박스 타격까지 위해 로밍 풀지를 주고, 메갈리스터는 중미지를 주고, 개인지침에 포지션 자유를 주어 프리로를 줍니다. 미토마는 수비 라인에도 가담하기 때문에 한 칸 내려서 인버티드 윙어 공격 역할을 줍니다. 게이지 짐에 더욱 넓게를 주어 터치라인 넓게서부터 시작하도록 해줍니다. 포지션 자유를 주어 공격 시에는 다채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도록 해줍니다. 운다브는 박스 타격을 위해 공이 공을 주고, 인터라인 갭 침투와 연계를 위해 수비 풀백 사이 이동과 포지션 자유를 켜줍니다. 홀리 마치에게는 윙 공을 주어 우측 라인에 공격 가담을 하도록 해주고, 포지션 자유를 주어 크로스와 스위칭 플레이를 만들어줍니다. 퍼거슨에게는 딜라플 공을 주어 연계에도 가담하고 박스 타격도 하도록 해줍니다. 역시 개인지 침에 포지션 자유를 주어 운다브와 스위치 플레이를 하도록 해주죠. 득점 장면을 보면 폭넓은 운영으로 패스와 골. 탄탄한 수비로 슈팅각을 좁히는 모습. 미토마의 단독 드리블 시도. 공간 패스를 활용한 득점. 패스워크에서도 역동적인 패스 시스템이 드러나고, 상대적 약팀을 상대로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가 확실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공격 진행 방향의 다양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술 설명과 게임의 전술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의 데제르비 감독이 유럽 축구에서 어떤 모습들을 더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